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4월 3일인데요. 오늘은 그 정운찬 칼럼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전 서울대 총장, 예전에 좀 익숙한 부이네요. 이분이 국회 세종시 이전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다, 이런 자에 글 써놓으셨네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3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는 동시에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질세라 더불어민주당도 국회 이전에 찬성한다며 숟가락을 얹었다. 참으로 오랜만에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런 분위기라면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금방이라도 세종시의 국회 이전이 이루어질 기세다, 이렇게 써놨는데, 그러나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다. 국회 이전이 가능한지 또 바람직한지부터 살펴보자. 우선 헌법재판소의 2004년 10월 결정, 2004 헌마 554로 법적 장애물을 넘어서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는 이제 법적 장애물을 넘어서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임을 간섭헌법으로 정해진 것이라고 봤다. 국회 이전은 수도 이전, 즉 첨도라고 해석될 여지가 많은데, 그렇다면 이원적이다. 이 장애물을 넘기 위해서는 명시적으로 개헌을 하거나 최소한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4년의 결정을 번복해야 한다. 둘 다 쉽지 않는 상황이다. 국회 이전이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서 바람직한 것인가? 먼저는 이제 법적으로 명시적으로 개헌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개헌을 하거나, 세 번째는 다시 헌법재판소 결정을 갖다가 번복해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 국회 이전이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서 바람직한 것인가? 국회의 근본적 역할 중 하나는 입법부, 행정부 감시다. 비록 많은 중앙 행정부처들이 세종시로 이전했으나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서울 용산에서 직무를 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업무를 감시해야 할 국회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정부의 기본 원리에 부합하는 모습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내가 10년 전 수도를 꼭 세종시로 옮겨야 한다면 정부, 국회, 법원의 일부만이 갈 것이 아니라 모두 다 가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다. 세종시의 현재 상황도 국회 이전을 무리 없이 수용하는 데는 많은 문제를 노정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현재 대한민국 정부의 실상을 살펴보자. 국회와 사법부, 그리고 일반 행정부처에 서울에 잔류하고 총리실과 대부분의 행정부처는 세종시로 이전했다. 광해 정부가 이리저리 찢긴 모습이다. 물론 남아프리카 공화국처럼 입법수도, 행정수도, 사법수도를 따라둔 나라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행정부처를 두 곳으로 나누어 배치한 나라는 아무 데도 없다. 어쩌면 국회 이전 과정에서 일부 상임이나 지원 조직은 서울에 잔류하는 형태로 국회도 분할할 수 있다. 자칫하면 대부분의 행정부처와 국회의 상당 부분이 포진하는 세종시와 사법부 전체 및 국회와 행정부의 일부, 그리고 대통령실이 존재하는 서울시가 쌍봉을 형성하는 기형적인 수도의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다. 더 큰 문제는 하드웨어가 4분 5일 된 정부 조직 형태가 그 정부를 운영해야 할 소프트웨어의 퇴보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 모습은 이미 현재의 세종시에서도 엿보인다. 사회 진출하려는 젊은이들이 지방 근무를 꺼려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이가 줄었다. 이미 공무원이 된 사람도 이탈 현상이 두드러진다. 그리고 그들의 상사가 빈번히 서울을 왕래하거나 아예 서울에 상주하는 사람까지 있어 상사와 자주 만나지 못하므로 일을 배우지 못한다.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 주도로 세종시 건설이 추진된 핵심적인 논거는 국토 균형 발전이었다. 그렇다면 과연
세종시 건설로 인해 충청권 구민은 그 혜택을 마음껏 누리고 있을까? 세종시는 2022년 말 기준으로 출범 후 10년 동안 약 26만 5천 명의 인구 증가가 있었다. 이들의 직전 거주지를 보면 충청권이 63.4%, 수도권이 23.5% 나타났다. 수도권의 경우 공직자와 그 가족을 제외하면 수도권 집중 완화에 대한 기여는 기대보다 훨씬 낮다. 결국 세종시 인구 증가는 주로 충청권 내에서의 제살 깎아먹기로 이루어진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세종시는 블랙홀이 되어 인근 도시의 인구를 빨아들였고 어떤 곳은 아예 인구 소멸 지역으로 분류되어 가는 중이다. 아주 차근차근하게 분석을 해 놓으셨는데요. 그리고 아주 전문적으로 분석을 해 놨죠. 이번 물론 이제 그 선거 기간 동안에 한동훈 위원장이 그걸 발표를 해가지고 물론 이제 그쪽 지역 주민들이나 국회의원들은 찬성을 할 수도 있어요. 국회의원들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제 저의 그 아마추어적인 그런 생각으로는 자, 우리나라가 지금 원래 남북한이 지금 갈라져 있어 가지고 지금 남한만의 영토로 보면은 세종특별시가 중간 지정쯤 되는데 향후 우리가 통일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수도는 중앙쯤에 있어야 되겠죠. 물론 큰 나라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리고 기왕에 모든 시설이 다 갖춰져 있고 지금 정운찬 그 전설대 총장이 분석한 것처럼 국토의 균형 발전도 거의 미미하죠. 인구 이동도 꼭 필요한 공무원들만 가 있고 어떤 공무원들은 또 거기가 사무실이 있는데도 누구 전번에 뭐 국토부 장관이었습니까? 그 사람 뭐 거의 뭐 출근하는 상황이 좀 그런 점이 있었죠. 권익위 원장이었나?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통일될 걸 대비를 한다고 그러면은 서울이나 개성이나 평양 여기가 이제 수도가 형성이 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뭐 근 1000년을 갖다가 서울로 지켜왔던 평양, 서울 이런 부분이 뭐 지정학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있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했었냐 그러면 전번에 한번 잠깐 언급했지만은 6.25가 1950년 6월 25일 날 발발하고 8월 달인가 그때 정확하게는 숫자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40여 명이 대마도로 도망가려고 하다가 아마 이제 뭐 그때 그 발견된 그런 사실이 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차라리 국회의사당을 옮기려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부산, 뭐 강력시, 울산, 대전, 강주 전부 남쪽에 강력시들이 많이 형성이 돼 있잖아요. 차라리 춘천이나 의정부 쪽으로 옮겨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지금 우리가 남북한 대치되어 있는 그 민감한 사항을 항상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국가의 안보라든가 국민의 안녕을 갖다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지 세종시로 옮겨 놓으면은 좀 그런 부분도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토 발전 뭐 파주라든가 의정부 쪽, 그 다음에 춘천 쪽 그쪽도 발전시켜야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약간의 부정한 이제 견해로는 만약에 전쟁이라는 비상 사태가 일어나면은 그때는 어차피 뭐 계엄 전시 상황에서는 계엄 하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뭐 국회 열어놓고 항상 뭐 회의하고 막 이런 상황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지금 세종시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건물들을 갖다 이용하면 되고 평시에는 춘천이나 파주 아니면 의정부 여기가 국회의사당을
꼭 옮기고 싶으면 거기다 지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항상 우리나라의 지금 가지고 있는 현재 상황 이걸 갖다가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우찬 칼럼에서 얘기하듯이 그 전에 전제 조건으로 2004년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그런 것 갖다가 결정을 번복에 하거나 그러나 개헌을 해가지고 한다거나 이런 절차가 있는데 잘 생각해가지고 제 욕심에는 서울 이북 쪽에 국회의사당을 지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